그만큼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이 끼는 게 임플란트랑 자연치가 만나는 부위에서 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도 당연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임플란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브릿지를 한 부위에는 더욱 잘 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플란트 사이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통해 음식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브릿지 사이에서는 슈퍼플러스 등을 사용해서 음식물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썩지 않는 그런 가짜 치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는 것도 금물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나사가 풀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네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버트먼트와 픽스처는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나사가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놀라실 수가 있는데 네네. 나사만 다시 조여주면 흔들리는 것을 없앨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시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 간혹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시술이 잘 되고 임플란트가 잘 자리 잡은 경우라도 사용 중간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네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부작용이 아예 안 생기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지 예방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시술 직후에 임플란트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흡연을 하실 경우에 골 융합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뼈 이식을 하셨을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이 잘 이루어진 후에는 시술 후 관리가 결국 임플란트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염증을 예방하려면 양치질을 꼼꼼히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보철물이 자연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역시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 미세한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보이는 쪽보다 입 안쪽의 잇몸과 닿은 부분이 깊숙이 파여 있어서 매우 취약한 곳이니 이솔질을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네. 또한 치아 사이의 공간이 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또는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공간을 닦으시면 되겠고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치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치실보다는 조금 넓은 치실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 음식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임플란트 치료 후 음식을 씹을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앞니로 단단한 것을 깨물거나 잡아당기는 것은 피해야 하시고요. 네. 어금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뼈가 단단해지므로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질긴 오징어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네. 또 이를 악무는 습관도 최대한 피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리법 중에 이를 악무는 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를 악무는 거는 뭐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피할 수가 있는데 잘 때 이갈이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때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나사가 풀려서 임플란트 크라운이 흔들리게 될 수 있고 네. 또한 임플란트에 해로운 힘이 가해져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아 사이에 끼우고 치아와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 있는 스플린트라는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주무실 때는 항상 착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플린트요. 네. 그리고 원장님, 그 임플란트를 시술한 후에 그 맞닿은 반대편 치아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반대쪽 치아가 아프거나 또한 혀나 볼이 씹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네. 쓰지 않던 치아를 쓰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보통은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조정을 해가면서 익숙해지시면 네. 해결이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진 부분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정기 검진은 대체 얼마나 받아야 되고 또 어느 간격으로 받아야 될지도 궁금해요.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고요. 네. 뒤늦게 아픔을 느낀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평생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술질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위아래 치아가 잘 맞는지,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주위 뼈에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라서 충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다가는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심해지면 뼈까지 녹이고 임플란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들 잘 기억하셨다가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